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자주 같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무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을 비슷한 조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꽤 다릅니다. 활동하는 지역도 다르고 등장한 배경도 다르고 연결된 세력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지금 중동 뉴스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북쪽 레바논에서 성장했고 하마스는 남쪽 가자 지구에서 성장했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에서 서로 다른 압박을 동시에 받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시아파야? 그럼 하마스는 뭔데? 수니파야? 아니면 시아파? 실제로 중동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종파 문제가 정치와 전쟁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내부에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 시작은 오래전 이슬람 지도자 계승 문제에서 유래합니다. 누가 공동체를 이끌 정통성을 가지는가를 두고 생각이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종교 문화와 정치 구조까지 조금씩 달라졌고 결국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두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수니파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 일부, 레바논 남부 같은 지역에 많이 분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동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시아와 수니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갈등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만 현대 중동에서 종파 문제가 폭발적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한 건 이란 혁명의 영향이 컸습니다. 혁명의 여파로 친미 성향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뒤 등장한 것이 이슬람 혁명 정부였습니다. 당시 혁명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는 단순히 이란 내부 변화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중동 전체로 확산시키려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스스로를 서구와 중동 왕정 체제에 맞서는 새로운 이슬람 혁명의 중심처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중동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수니파 왕정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국가들은 강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란 혁명이 우리나라까지 흔드는 것 아닌가? 이 시기부터 중동에서는 시아와 수니 문제가 단순 종교 차원을 넘어 정치와 안보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의 영향이 레바논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헤즈볼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 당시 레바논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기독교 세력, 시아파, 수니파,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외국 군대까지 뒤엉켜 있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명분은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미 중동 전체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 하면 가자 지구만 떠올리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두 곳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자 지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서안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가운데 일부는 레바논 남부까지 이동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1948년 이후 이어진 전쟁 속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과 요르단, 시리아 같은 주변 국가들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일부 무장 조직들까지 레바논 남부를 활동 거점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 국경 바로 위에 적대적인 무장 세력이 자리 잡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헤즈볼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지역 시아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세력은 없는 건가? 바로 그 시점에 혁명 직후에 이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시아파 조직들을 지원합니다. 돈, 무기,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조직들이 합쳐지며 지금의 헤즈볼라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단순 지역 민병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사실상의 전방 전초기지에 가까웠습니다. 동시에 이란 대신 압박과 보복 능력을 수행하는 핵심 대리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 세력이란 국가 대신 움직이는 무장 조직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직접 전쟁에 나서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까운 조직을 지원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단순 무장 조직 이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내전 속에서 레바논 정부는 남부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헤즈볼라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운영하고 복지 시스템까지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난한 시아파 지역에서는 정부보다 헤즈볼라가 더 현실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즈볼라는 종종 국가 안에 국가 같은 표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0년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중동 전체에 강한 충격을 줍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을 실제로 밀어낸 조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헤즈볼라는 중동 전체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과의 충돌 역시 점점 격렬해집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북부는 생각보다 매우 가깝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로켓이 발사되면 이스라엘 북부 도시들이 곧바로 사전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단순 민병대가 아니라 국가급 위협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압박은 북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가자 지구에서도 또 다른 조직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를 이해하려면 가자 지구부터 봐야 합니다. 가자 지구는 아주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영어로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스트립은 좁고 길게 이어진 띠 모양 지역을 뜻합니다. 이름 자체에 매우 좁은 지역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다른 쪽은 이집트와 맞닿아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세계 뉴스에서는 엄청난 비중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지역 안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강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밀려나기만 해야 하는가? 가자지구와 요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987년 거대한 팔레스타인 봉기가 발생합니다. 이걸 인티파이다고 부릅니다. 아랍어로는 떨쳐 일어나다 정도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저항운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하마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마스는 헤즈볼라 같은 시아파 조직이 아닙니다. 수니파 흐름 속에서 성장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계열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단순 무장 조직이라기보다 종교와 정치 운동 성격 역시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장 배경 역시 헤즈볼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헤즈볼라가 이란 혁명과 레바논 내전 속에서 성장했다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과 가자지구 내부의 분노 속에서 성장한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복지와 종교 조직 활동을 통해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학교, 병원, 구호 활동까지 운영하며 가자지구 내부에서 지지층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마스는 단순 시위 조직이 아니라 무장 조직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자살 폭탄 공격과 로켓 공격이 이어지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매우 위험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2006년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장 조직이 선거를 통해 권력 중심에 들어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동은 다시 한번 복잡해집니다. 하마스는 수니파 조직입니다. 반면 이람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입니다. 원래라면 서로 거리가 멀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이란은 하마스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핵심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둘 모두 이스라엘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동에서는 종파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서 움직이는 정치와 전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적의 적은 친구에 가까운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시아파, 이란 연결 구조에 가깝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수니파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 모두 결국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축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은 훨씬 더 복잡한 압박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쪽에는 헤즈볼라, 남쪽에는 하마스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란, 종파 갈등, 대리점, 난민 문제, 약한 국가 구조, 외세 개입까지 서로 얽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동 뉴스를 보며 왜 저 지역은 항상 싸우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자기 생겨난 혼란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위에 종파 갈등이 쌓였고 난민 문제가 겹쳐졌으며 외세 개입과 약한 국가 구조까지 이어지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긴장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헤즈볼라, 하마스, 가자지구, 요단강 서안 같은 단어가 다시 등장할 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중동은 멀리 있는 지역처럼 느껴지지만 석유와 전쟁, 난민 문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세계 경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계 뉴스의 흐름도 조금씩 이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란이 중동 곳곳에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미국과 사우디, 이스라엘까지 동시에 긴장하게 되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다, 앞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Yworks였습니다.